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실전 노하우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항소심은 마지막 반전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복합니다 라고만 주장해서는 결코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초로 하되 필요시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도 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시지만 1심에서 잘못된 주장들을 잔뜩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상담을 해보면 참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항소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소장 제출, 항소 이유서 제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및 심리, 그리고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변론 준비 기일 없이 바로 변론 기일을 한 차례 열고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재판 기간은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소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반드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로 2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존에는 항소 이유서에 대한 제출 기한은 별도로 없었는데 현재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2025년 3월 1일부터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후 40일 내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항소인은 1회에 한해 사전에 사유를 밝히고 30일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핵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심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원심 판결에서 패소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대응 전략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적용한 법리, 판단 누락 부분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고, 항소 이유서에 반드시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우선 항소 이유는 크게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 누락이 있는데요. 사실오인 지적의 경우에는 원심이 증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증거들 간의 모순을 간과한 경우에, 예컨대 원심은 A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B의 진술이나 C의 객관적 증거 자료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둘째로 법리오해 지적의 경우에는 원심이 법령이나 판례를 잘못 적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원심은 공동불법 행위의 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판단 누락 지적의 경우에는 원심이 항소인이 주장한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심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제 경험상 법리 오해가 많은 경우는 많지는 않고, 꼭 제출해야 하는 증거를 누락했거나 주장은 했는데 주장을 좀 난삽하게 해서 원심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서 우리 주장을 보강하거나 좀 정리되지 못한 주장들을 다시 쟁점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대응합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각 오류가 최종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원심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다 주장하기보다는 패소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와 쟁점에 집중하고 부차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한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주장의 신빙성이나 증거들 간의 모순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법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좋고, 사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법적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1심에서 패소해서 의뢰인이 가지고 온 사건을 변론해서 뒤집었던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면, 1심에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우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별로 없어서 입증 책임이 있는 우리가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또 제출하지 않았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다시 보강해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이 아닙니다. 특히 간혹 원심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뢰인은 당연히 승소할 줄 알고 진행을 하다 패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증거를 통해서 주장하지 못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원심에서 당사자가 잘못된 주장을 해놓거나 불리한 증거나 주장들을 잔뜩 제출해 놓은 경우는 저도 참 답답하고 변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좋고, 이미 패소한 경우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항소심에서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패소한 경우에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심에서 했던 변호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심 변호사가 변론 진행을 성실히 하였고 충분히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서 한번 대응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1심 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교체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항소심 절차 노하우를 잘 활용하셔서 반드시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